안녕하세요. 중국 까발리는 남자 중까남 황현철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중국에 대한 오해와 진실 1편입니다. 중국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정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1편을 시작으로 2편, 3편, 4편을 만들어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중국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면 70년 후 나라에 귀속된다? 중국에는 부자가 많다? 중국인은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중국인은 반미 감정이 강하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 사실로 보이시죠?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내용에 대한 실상, 지금부터 중까람이 까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 아파트 구매 후 70년이 지나면 나라에 귀속된다? 아닙니다. 귀속되지 않습니다. 중국 부동산 재산권에 대한 이해의 결여에서 나온 말입니다. 중국 부동산 재산권은 부동산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으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즉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인정됩니다. 토지 사용권은 건물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말합니다. 토지 사용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토지 사용권을 토지 소유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와 농민의 집단 소유만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파트를 예로 부동산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실제 거주하는 A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한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1동 101호가 갖는 토지에는 소유권이 아닌 일정 기한을 둔 사용권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지는 사용기한이 70년입니다. 이 사용기한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의 토지 사용권을 임대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의 실제 적용되는 토지 사용기한은 통상 30년에서 6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거용지 사용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민법전 제359조는 주거용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된다. 이때 토지 사용기한 연장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소유한 아파트의 주거용지 사용기한이 만료되면 이 사용기한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토지 사용기한 연장에 따른 비용만 부담하면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중국엔 부자가 많다? 네, 많습니다. 중국은 인구수가 많은 만큼 부자의 절대적인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구 기준으로 순자산 600만 위안, 우리 돈 10.8억 원 정도를 부자라고 가정한다면 중국의 부자 수는 전체 인구수 대비 1%가 채 안 됩니다. 푸른연구원 재산보고서는 가구 기준 2019년 순자산이 600만 위안 수준인 부유층은 399만 가구, 순자산이 1000만 위안 수준인 부유층은 161만 가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 전체 가구 수는 4억 9,416만 개입니다. 중국 내륙을 기준으로 순자산이 우리 돈 10.8억 원 수준이면 상위 0.9%에 속합니다. 참고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상위 7.2%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얼마나 많은 부가 소수에 집중됐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자오상은행은 2021 중국 개인자산관리 보고서에서 베이냉 컴퍼니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에서 투자 가능 자산이 1000만 위안 이상인 자산가는 262만 명으로 이들의 총 투자 가능 자산은 84조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투자 가능 자산은 자가주택 등을 제외한 투자형 부동산과 각종 금융자산의 합을 말합니다. 중국 상위 0.2%의 총 투자 가능 자산 84조 위안은 우리나라 총 부채 3배 수준입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이들 자산가의 44%가 광둥, 상하이, 베이징, 장수, 저장 등지에 집중됐고 이들의 투자 가능 자산은 84조 원에 60%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중국인은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제가 지난 10여 년간 중국에서 공부하고 일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 지지도가 높았고 반대의 경우 정부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해외 정보나 자료 접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중국 공산당의 오랜 세뇌 작업에 노출된 결과라고 봅니다. 중국의 교육은 체제 수능형 인간을 양성합니다. 중국의 언론은 중국은 늘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고 해외는 정치 테러 등의 이유로 늘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영미권 주요 매체를 비롯해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의 접근이 막혀 있습니다. 공산당의 철저한 통제하에 공산당이 주는 정보만 접하는 일반 서민들은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대외 선전에 활용하는 각종 설문조사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끔 설계되어 있고, 정치 관련 주제만 나오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국인 고유의 행태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외 기관 설문조사라 해도 정치 관련 주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은 정치 관련 주제를 두고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인 통제를 강화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용지식인과 인터넷 홍위병들을 중심으로 문화 대혁명을 방불케 하는 여론재판과 인격살인이 계속되면서 반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공이 언제 망할 것 같냐는 질문에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아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망할 수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중공이 계속 자충수를 둔다면 그날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중국은 반미 감정이 강하다? 반미 감정 또한 소득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높고 반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반미는 껍데기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어로 反美是工作, 亲美是生活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미는 일이고 친미는 생활, 삶이라는 뜻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미를 외쳐야 한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미국에 가 있다. 미국을 향해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 경제학자 청샤오농은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를 두고 공산국가에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할 때 느꼈던 부분입니다. 중국의 학자나 고위층들은 공개석상에서 앵무새가 됩니다. 당의 입장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런데 친분이 쌓이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조금씩 다른 속내를 드러냅니다. 또 여기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내가 그동안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중국의 고위관료, 공산당 고위층, 공기업 임원, 어용지식인,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은 겉으로는 반미 투사로 행동하고 미국을 비판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적대시하는 국가에 자녀를 유학 보내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시민권까지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최근 중국 텐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첫 번째로 요구한 게 중국 공산당원과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철폐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 공산당원과 그 직계 가족의 방문 비자 체류 기간을 10년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방문 비자 입국 횟수도 1회로 제한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방문 비자 발급이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닌데 국가 간 회담에서 본인들 편의 개선을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내민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먼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제재 완화 등을 요구했을 겁니다. 정말이지 후한무치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